안녕하세요. 경제위기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답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당연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 전자금 대출. 그러다 보니까는 DSR이 50%라고 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400만원 벌어서 200만원을 이자 내는데 써야 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80년에서 1995년에 태어난 MZ세대들의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답니다. MZ세대들, 최신 트렌드하고 남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그들이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올랐지만 실제로 경제 수축기에는 소비가 위축이 됐죠. 그들은 저금리 기조에 비투하고 연끌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제 이래저래 한국 소비 완충 역할을 해오던 이들이 이제 점점 소비를 못하는 거죠. 이제 가계 소비가 GDP보다 크게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제 취약계층들이 더욱더 이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외식도 줄이고 차량 유지비도 이제 줄이고 이제 통신비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줄이는 거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또 마찬가지로 은퇴를 위해서 이제 소비를 선택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MZ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소비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베이비 부머 세대와 MZ세대들이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 안 되도록 좀 사회 안전망이 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확충을 하나요? 잘 모르겠는 거죠. MZ세대들이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비투하지 않게 좀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도 소비가 저렇게 극단적으로 안 줄어들 것 같은데요. 나쁜 놈들이 나라가 너무 MZ세대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연끌과 비투하게 만든 탓에 경제 소비가 대거 위축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침체되고요. 내수가 침체되면 그동안 고물가, 5% 중후반대를 보이던 물가가 내려가겠죠. 물가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기업들이 재고가 쌓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급여 인상의 가능성을 늦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삶이 이제 더 빡빡해지는 거죠.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소비가 줄고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재고는 쌓이고 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럼 그게 또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이게 해서 그들이 소비를 더 줄이고 점점 더 이렇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 수축기에 소비가 더 감소하는 모습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좀 고민스럽죠. 한쪽에서는 수입차 사러 다니고 백화점이나 이렇게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고속도로에는 차가 꽉 차는 걸 보면서 정말 저렇게 안 좋은 거였나? 이상하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밥은 어쩔 수 없이 먹지만 나머지 것들은 먹는 거 외에는 아예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래저래 부채 때문에 문화생활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비 형태 변화 분석을 발표했답니다. 이 자료를 찾아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를 이제 최대한 줄인다. 이 소비를 줄이면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 그동안 IMF 이후에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 평균인 6.1을 넘었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비 증가율이 뭐 이제 GDP 성장률보다 한 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한때는 가계 소비 비중이 높아서 경기 완충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뭐 전체 평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삶을 지키는 태도는 내 스스로에게 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축적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좋아질지 나빠질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삶이 안 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뭐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삶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뭐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여유 부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명품 자랑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답니다. 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든 경제적인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선진국 국민들처럼 월세 받고 고배당 주식 배당 받고 또 직장생활에서 일해서 또 돈 벌고 이렇게 하나씩 둘씩 탄탄하게 삶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월급쟁이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또 뭐 유튜브로 아주 적지만 조금씩 광고 수익 받고 글 써서 글 쓴 거에 대한 대가도 좀 받고 또 고배당 주식도 사서 고배당 주식으로 배당 수익도 좀 얻고 부동산에 월세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추가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 뭐 여러 곳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달은 어느 날은 월세가 들어오고 또 어느 날은 배당 수익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인세가 들어오고 어느 날은 뭐 채권 이자가 들어오고 어떤 날은 뭐 예금 이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삶이 어떻겠습니까?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씩 둘씩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부쩍 해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도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좀 삶의 모습들을 좋게 만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내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